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헬로우 퇴직연금의 장경영입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세 번째 얘기는 DC는 펀드 투자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지식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지식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DB, DC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주간지죠. 환경비즈니스가 최근에 퇴직연금 가입자, 일반인이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 8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입하신 퇴직연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DB형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43%, DC형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30.5%. 그런데 문제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26.5%나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수치를 보고 놀랐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자 800명한테 물어봤는데 4분의 1은 내가 DC인지 DB인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지금 퇴직연금을 과거의 퇴직금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사 결과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DB와 DC의 차이를 아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DC와 DB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2명 중에 1명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가입하신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모르시는 분도 4명 중에 1명. 그게 오늘 제가 지식편 첫 번째 순서에서 DC, DB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DB, 그러니까 확정급여형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확정급여형. 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유형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은 급여는 퇴직급여 제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급여입니다. 급여인데 그 급여가 확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확정급여형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미국 같은 선진국 여러 나라의 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요. 확정급여형에서 확정은 영어로는 defined, 그죠? 그 다음에 급여는 benefit 해서 앞글자를 따서 DB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DC는 어떻습니까?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여가 확정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여는 또 뭡니까? 그렇죠? 기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 법에 따르면 기여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 그것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 이게 이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마찬가지로 영어로 표현하면 확정은 defined고 기여는 영어로 contribution입니다. 그래서 DC가 되는 거죠. DC가 됩니다. contribution, 영어의 contribution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사전의 의미 중에 하나가 연금 등에 대한 개인의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퇴직연금 제도를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미국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내 월급 중에서 몇 %를 퇴직연금에 부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비율이 contribution rate,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몇 %를 넣으면 회사에서 또 몇 %를 넣어서 그게 퇴직연금이 되게 되는 게 미국식 제도인데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contribution이 연금 등에 대한 개인 분담금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영어 사전적인 표현이 맞습니다. DB와 DC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DB는 회사가 책임지고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고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DC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일정한 기여금만 주고 책임은 근로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금액을 벌 수도 있고 수익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DC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시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펀드입니다. 펀드. 그렇습니다. 내 돈 넣고 이익 보면 내 거고 손해봐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게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DC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C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대부분은 펀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C는 펀드 투자다. 근데 펀드 투자하고 DC는 차이점도 있어요. 투자 목적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펀드 투자는 특별한 목적이 뭐가 있어요? 물론 목적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무슨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한이 없잖아요.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DC는 뭡니까?
어떻습니까? 퇴직금, 퇴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펀드는 내가 얼마를 투자하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DC는 어떻습니까? 내 월급 수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회사에서 넣어주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죠. 투자 기간도 차이가 나요. 일반적인 펀드는 아무 때나 넣고 아무 때나 해약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DC는 어떻습니까? 퇴직 시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동안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한에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DC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 펀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펀드 투자? 그럼 펀드 투자를 어떻게 해? 나 펀드 투자 안 해봤는데. 또는 물론 이제 뭐 펀드 투자 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펀드 투자했다가 또 손실 봤던 분도 계실 테고 여러 상황이 있으실 텐데 야 펀드 투자를 하라고 그것도 퇴직금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어찌됐건 우리 같은 개인 가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 퇴직금 날리면 안 돼.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은행 상품에다가. 그죠? 금리 낮아도 돼. 안전하게. 그리고 나중에 퇴직연금 수익률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보면, 뭐, 별로 안 되지. 이렇게 또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틈새를 삐짓고 금융회사가 들어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당신을 대신해서 잘 운영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수료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수수료를 금융회사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회사에서 요즘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품이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그 가입자,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의 은퇴 시점이 타깃 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까지 그 펀드를 운영해 준다. 이래서 이제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타깃 데이트 펀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위험자산, 주식이겠죠. 안전자산, 채권이겠죠.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은퇴 시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젊은 분이겠죠. 젊은 분일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만회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은퇴 기간이 이제 짧아지실수록 연세가 많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일수록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타깃 데이트 펀드입니다. 타깃 데이트 펀드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TDF도 어차피 특정 금융회사의 특정 금융상품 아니냐 불안한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안전자산에만 넣어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하겠어. 금융회사에 내가 뭐하러 못 믿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는 그런 전략이 사실은 TDF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왜? 안전자산, 위험자산 두 가지의 비중을 조절해서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채권의 비중을 낮추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사실 이게 이제 TDF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TDF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본인이 직접 한다면 직접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헬로우 퇴직연금 실전편이 있는데요. 실전편에 가게 되면 실제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DC형 퇴직연금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 사례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오랜 기간 동안 펀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은 굉장히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TDF가 그렇게 유명해? 그럼 TDF에 맡길까 말까? 그죠? 만약에 맡기기로 했어요. 맡기기로 했으면 TDF는 또 얼마나 많아요. 어떤 TDF에 넣어야 할까? 그죠? 그리고 어느 TDF에 넣었어요. 그러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떤 기간이 지나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해서 또 바꿀 건지 말 건지 결정하죠. 만약에 TDF에 안 맡기고 내가 직접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 전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누구한테 듣거나. 그래서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럼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어떻게 하고 채권형 펀드의 비중은 어떻게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가 또 개선 방안을 만들고 찾고 이렇게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책임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헬로우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처럼
퇴직연금 관련된 필수 지식을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심리적인 요인을 또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 심리적인 요인 요걸 합쳐서 헬로우 퇴직연금의 기본편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편을 마치면 실전편이 이어지겠습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실전편에서는 실제로 그 DC형 가입자 사례, 그리고 TDF 운영 사례, 그리고 은행, 보험, 증권, 그러니까 퇴직연금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내용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헬로우 퇴직연금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의사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신 있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융투자자로서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